김민석 신임 국무총리가 조금 전에 취임식을 했습니다. 세종에서였는데요. 한번 보시고 오겠습니다. 민족과 세계, 이 두 마디에 평생 가슴이 뛰었고 약자의 눈으로 미래를 보려 해왔습니다. 선도하고 주도하는 대한민국을 꿈꿔왔습니다.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대한국민은 이번에도 성큼 앞으로 갈 것입니다. 내란의 상처와 제2의 IMF 위기를 극복하고 위대한 대한민국, 위대한 국민, 위대한 대통령의 시대를 여는 참모장, 국정 방향의 실현을 챙기고 살피는 국가종합상황본부장, 국민의 새벽을 지키는 새벽 총리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빨간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 열정의 상징이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수임사를 세종에서 했습니다. 네네. 광화문이 아니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국토 균형 발전의 어떤 그런 현실적인 목표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실제로 뭐 장소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 메시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국무총리입니다. 이분도 이제는 한 진영의 최고위원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로서 진짜 대한민국에서 이념을 탈피해서 어떤 국무총리의 역할을 하겠다는 다짐이다. 그래서 세종에 간 것은 조금 이제 국토 균형 발전의 관점도 있고 또 하나 더 덧붙이자면 또 물가에 대해서도 좀 언급하신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재명 이제 당시 대선 후보에서 5대 비전송이라고 해서 1, 2, 3, 4, 5 중에 2% 물가 잡는 게 이제 비전이었거든요. 그러면 물가의 관리 정도 해서 그 민생을 최종적으로 열심히 해서 그 민생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어떤 참모 역할을 잘 해내겠다는 그런 의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는 김 총리 주재로 이재명 정부 첫 고위당정 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물가 안정 대책도 적극 검토를 하겠다. 그러면서 소비 쿠폰, 조속한 추경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좀 비판의 목소리가 큰 것 같습니다. 그럼요. 물가 안정을 이제 목표로 하면서 돈을 풀겠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뭐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경제학을 따로 모르더라도 돈을 풀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물가가 오른 것은 아주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정권을 이양받았을 때 그때 물가 상승률이 6.6%였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였죠. 그거를 2년 반 동안 윤석열 정부가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은 작년 11월에 물가를 1%로 낮췄습니다. 굉장히 잘한 업적이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언론 보도도 많이 나왔었고요. 같은 기간 동안 OECD는 평균 물가 상승률이 4.4%였습니다. OECD 평균의 4분의 1 수준으로 물가를 낮췄었는데 지금 일시적으로 물가 변동이 있는 것에 대해서 물가를 잡겠다 하는 그 목표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 정부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1% 물가보다 더 잡겠다고요? 그럼 물가 아예 못 오르게 하겠다는 건데 글쎄 무슨 의미가 잘 모르겠고요. 또 하나 돈을 풀면서 잡겠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네. 돈을 풀면서 어떻게 물가를 잡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오히려 불난 집에 불을 붙이면서 불이 더 커지면 내가 불을 끄겠다 하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다 말씀드립니다. 물가가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긴 해서 좀 고민스러울 것 같긴 합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어쨌든 소비 쿠폰은 21일, 그러니까 다다음 주 월요일부터 지급이 된다고 해요. 맞습니다. 21일 오전 9시부터 신청을 할 수 있고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1차와 2차 나눠서 지급을 하는데 1차는 전 국민 대상입니다. 소득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는 있고요. 대다수 국민은 1인당 15만 원을 받게 되고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한부모 가정의 경우에는 30만 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소비 쿠폰을 받게 되면 활용할 수 있는 업종의 경우에는요. 전통시장이라든지 동네 마트, 식당, 학원 등인데요. 프랜차이즈 이 가맹점의 경우에는 본사에서 직영점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맹점주가 이렇게 따로 있는 곳에서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부산 남구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의 발언도 논란입니다. 부산 시민은 25만 원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요. 대변인님, 이거 25만 원 대신 해수부를 연말까지 남구로 보내주고 또 산업은행도 남구로 보내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비판이 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베네수엘라 얘기를 또 했습니다. 자신 SNS에 오늘 아침에 베네수엘라 영상을 추가로 올렸는데 포퓰리즘이 위험하다는 얘기기는 한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베네수엘라 포퓰리즘의 이제 정책이 포퓰리즘 정책이 굉장히 위험하다. 전 세계적으로 아주 대표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죠.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요. 뒤에 화폐 있지 않습니까? 0의 숫자가 24개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24개면 단위가 얼마인 줄 아세요? 단위도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화폐 찍는 거 있지 않습니까? 화폐가 특수종이고 특수인가가 들어야 되는데 이게 종이를 구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가지고 그런 정도 상황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자, 이런 식으로 돈을 찍어내서 현금을 이제 나눠주게 되면은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영은 무한정 오르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르헨티나, 그 베네수엘라가 지금 굉장히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첫 단추를 우리가 이미 선례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왜 그 첫 단추를 시작을 하느냐? 그리고 실제로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내년 선거를 앞두고 정말 또 돈을 안 뿌리겠느냐? 그리고 본인이 대통령의 지지율 떨어진다 그러면 정말 돈을 또 안 뿌리겠느냐?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을 하락할 때마다 경기 부양을 명분으로 해서 또 돈을 뿌릴 건데 한 번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다 달라고 하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시작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박수영 의원이 부산 시민의 25만 필요 없다. 이건 정말 25만 주지 마라. 부산시민 주지 마라. 이런 의미보다는 그 정책에 반대한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5만 원 필요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가 이제 25만 정말 이제 주지 마라. 그보다는요. 사실 25만 성격은 당선금의 성격도 강하죠. 본인이 이제 당선 사례금처럼 많이 이제 나눠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 정책에 반대한다. 그런 의미로 이제 25만 얘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 지갑에 공짜 돈이 들어오는데 반대할 사람은 좀 없을 것 같아요. 온라인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부 이제 박 의원의 페이스북에 찾아가서 내가 부산 시민이다라고 밝히는 일부 네티즌들이 우리 부산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는 25만 원 필요 없다라고 한다면 그 돈 의원님이 우리에게 줄 거냐라는 또 이야기도 있고요. 난 소비 쿠폰이 필요하다. 의원님만 받지 않으면 되는 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존재합니다. 자, 이게 바로 문제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박수영 의원이 줄 거냐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요. 이거 어떻게 정부가 그걸 막을 수가 있습니까? 본인이 지지를 유지하려면 줄 수밖에 없어요. 한 번씩 하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반론을 안 할 수가 예. 없는데요. 네. 박수영 의원 같은 분이 계속 계시면 베네수엘라 행으로 가는 겁니다. 이분은 부산의 국회의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자격이 없는 거예요. 네이밍 보십시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당선 축하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겁니다. 그리고 25만 원 같은 경우는 왜 당선 축하금입니까? 제가 총선 때도 공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공식품 같은 경우도 물가가 2%는 지금 7% 1분기에 올랐다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하면서 환율이 1,500원을 떼어버린 겁니다. 그럼 가공식품은 다 수입이잖아요. 그럼 환율이 올라가니까 계속적으로 20, 30% 원재료 비중이 높다 보니까 가공식품 물가가 7%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경제,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이 민생 회복, 250만 원 주는 것도 아니에요. 25만 원이 생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경제의 마중물 역할로서 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서 부산경제 또 산업은행 이야기 계속 하시는데 저도 산업은행 관계 회사가 있었지만 산업은행은 그 단순하게 취업에 관련해서는 한 해 뭐 100명, 150명밖에 안 돼요. 그럼 부산 자체를 어떤 북한 항로 개척해서 부산 관련해서 HMM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해수 관련된 기업으로 하게 되면 이게 미래 먹거리인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 요청하기 전에 부산 국회의원이면 본인이 더 나서서 이런 것을 요청해야 되는 것인데 이걸 베네수엘라행 같은 그리고 당선 축하금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추경 효과에 대한 논란까지 저희가 한번 짚어봤습니다.